안녕하십니까, 이작가야입니다. 영화 오독.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영화 오독. 안녕하세요, 문지입니다. 영화 오독. 문지기가 좀 만면의 미소가 요즘 가화만사성이 그렇게 가만사상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니 집이 가화만사성하다는 게 아니라 가화가 만성하더라가 아니라. 네. 아 그래요? 또 요즘 유행을 따라서 외부에 적이 생겨갖고 내부적 결속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무슨 일이 있었지 또 외부의 적이 제 2주 어떤 사이에 조금 적이었지?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병원을 못 잡았대요 그때. 그거는 뭐 병원에 아침에 왔더니 홍수가 나서 네. 막 물건 다 떠내려가고 둥둥 네, 떠있고, 둥둥 떠 있고. 막 그 일하시는 분들 다 막 수인성 전염병 다 걸리고. 세상에 맞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 문 닫고 막 물 빼고 막 그렇게 했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달 만에 왔죠? 지난주에 녹음을 했는데 제가 바보같이 엄청난 재난이었어요 그때.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신나게 녹음을 해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었죠. 진짜 녹음 잘 됐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한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녹음했던 거 조금 다시 반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백곰님이 더 킬러를 봤는데 본인은 3.5점이다 하셔가지고, 그럼 정말 3.5점의 가치가 있나 해서 더 킬러를 보고 왔는데 그거 잠깐 한번. 그때 내 이제 백구님은 아말감에서 이걸 다뤄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아말감에 어떤 뭐 라이브 의식 같은 걸 갖고 있나? 피해 의식? 그럼요. 아니면 혈당 조절 저하기는 아말감을 들은. 아무튼 그건 아말감 앞으로 한동안 하기 힘들 것 같아. 친구가 멀리 취업을 가서. 네. 물론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우행록 했습니다. 우행록. 殺した人って誰なんですか俺のために動いてくれた俺はちゃんとしてるよねなんか感じ悪いと思わない 우행록. 罪悪感もすっ飛んだし 그 전에 우리가 されてるのよ 한 남자를 했잖아요. 한 남자. 네. 한 남자 그 약장이가 너무 재밌었다. それ待って 네. 지가 골랐으니까 그렇겠지. 반대로 재밌으니까 제가 추천한 안 보고 골랐잖아, 솔직히. 뭔 말씀을 안 보고 골랐잖아. 보고 골랐죠. 그래? 참 오해이십니다. 오이시. 그래서 한 남자의 감독 이시카와 케이의 장편 데뷔작이었던 우행록, 어리석은 자의 기록, 이게 훨씬 더 재밌다, 장르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걸 보자, 다음 거로는 해서 우행록을 지지난주에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다 날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행록 2017년 개봉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공개한 일본 영화고, 이시카와 케이 감독이 일본의 젊은 천재 감독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된 영화입니다. 출연으로는 한 남자의 주인공 치마부키 사토시, 그 다음에 그래도 살아간단가? 그렇게 살아간단가? 그래도 살아간다. 네. 의 미치시마 히카리 주연을 맡은 영화고요. 그 다음에 꽁토가 시작된다 에서 나왔던 나카무라 토모야 또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고, 브러쉬업 라이프에 교연으로 출연했던 우스다 아사미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배우는 마츠모토 와카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거 찍을 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39세, 그러니까 40살 정도 돼서 84년생이면 39세야? 네. 84년생 배우인데, 이분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거든요. 좀 늦게 빛을 봤어. 30대 중반에 빛을 본 건 늦게 본 건 아닌가? 근데 배우는 젊은 나이에 빵빵 뜨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0년대 중반대에 가장 핫한 배우로 손꼽히는 분이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일본 배우치고 키도 크고. 이분이 이런 분들이 출연하시고요. 그 외에 지난주에 그 배우들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주저주저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원작이 있습니다. 누카이 도쿠로의 원작,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의, 이런 소설의 장르를 이야미스라고 부릅니다. 이야미스 무슨 뜻이죠? 이야? 싫다는 뜻인데. 네, 이하다. 싫다. 맞아요. 네. 미스테리. 의 약자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장르. 이하미스. 그게 그런 소설의 장르를 이야미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장르를 규정하는 한글 단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영화오독이라고 하죠. 아, 듣고 나면 기분이 괜히 이게 안 좋고 찝찝하고 시간 버는 것 같고. 내가 뭐 한 거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약간 이 장르의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선악의 구도가 좀 불분명하고 그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지가 않고 심지어는 악인들이 주인공인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카레스크가 악인이 주인공인 장르를 피카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나온 건데 그런 류의 스타일의 그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시카와 케이 감독이 가지고 와서 윤색을 해서 네. 장편 영화로 만들었죠. 줄거리는 현대 일본이 배경입니다. 현대 일본이거나 조금 과거 일본, 그렇죠?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아니면 2020년대 일가족 몰살 사건이 발생해요. 남편,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이 세 식구가 한꺼번에 집안에서 참혹하게 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1년 후 주인공인 기자 다나카 타케시가 이 사건을 발생 1년 미제 사건 취재를 다시 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너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면 알아? 몰라요. 여기 마이크 표시 있지. 여기 마이크 표시. 여기 불 들어와 있지. 여기 다 해놓고 나오게 해놨어. 이걸 보고. 감시를 잘하고 해야지. 있습니다. 네, 파이팅. 이것들이 야 앞으로 풀고리 요약은 네가 하고 감독 스텝 조사 네가 해갖고 와. 앞으로 저 그냥 김밥 계속 사오면 안 될까요? 저도 이거 마실 거라 한 번도 좀 싸울게요. 아무튼 이와 동시에 이 살인사건과는 또 별개로 이 기자의 여동생은 자기의 어린 딸을 학대해서, 그러니까 때린 건 아니고 굶겨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사건이 영화가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진실에 점점 다가갈수록 묘하게 연결되는 그런 류의 미스테리 스릴러 추리물이거든요.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처음엔 단순 살인 사건인 줄 알았던 이 미제 사건의 이면에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 결과로 어떻게 그 비극이 일어나는지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전철되어 있으며 그 어리석음은 어떤 비극을 낳고 그 비극은 또 어떤 비극을 낳는지 이 헛똑똑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막 다 알고 미래는 다 이거고요. 뭐 세상 만사는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측을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정해진 답이 막 비트코인 이거 무조건 그렇죠? 사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 무한대 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여튼 의사들 그 데모하는데 다 참가하고 의사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줄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시카와 케이 감독은 깊이가 있는 이야기, 짜임새 있는 연출이 특징인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영화도 물론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와 짜임새 있는 연출, 그리고 이 사람 그 연출 특징 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흔드는 연출이 좀 종종 있거든요. 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지러워. 항상 그 장르적인 틀 안에서 영화를 여태까지 뭐 3편밖에 안 만들었지만 장르적인 틀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추리물이라는 장르적 틀 안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의 문제
영화에 반영을 해서 상업적 재미와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화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약쟁이 이게 재밌었어요? 한 남자가 재밌었어요? 저는 한 남자를 먼저 봐서 그런지 한 남자가 어떻게 조금 더 대답도 재미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난주랑 똑같냐? 어떻게 다르게 하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 두 번 한다고 갑자기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요. 두 번 한다고 우행록이 더 재밌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봤으면 이게 더 재밌었을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시간 많았는데. 왜 이게 더 재밌으세요? 장르적 재미가 더 좋잖아요. 우행곡보다는. 아니 저 한 남자보다는. 한 남자는 좀 밋밋하잖아요. 슴슴하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범죄와 관련된 스토리가 진행되긴 하지만 그 범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고 누가 봐도 저건 좀 소소한 사건일 것 같은 느낌은 있잖아요. 하지만 사연은 있겠다. 근데 이거는 막 사람이 막 애도 죽고 막 나는 영화에서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런 금도를 좀 넘어서는 거. 근데 그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싹 다 죽고 막 그거에 막 근친 코드 그냥 쫙 MSG 들어가 있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장르적인 재미는 훨씬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슴슴한 걸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나는 솔로 같은 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솔로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요건 약간 예상 가능한 예상할 수 있었던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아니 뭐 사실 그렇게 예상을 막 하는 건 아니었는데 결론을 막 처음부터 저거지 이렇게 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쯤 되면은 약간 감이 슬슬 오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한 남자랑 비교를 해야 되나요? 한 남자랑 비교를 하자면 제가 한 남자를 그렇게 슴슴하게 보지 않았나 봐요. 그냥 저 스스로. 왜냐면 제가 너무 나는 솔로 같은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저 사건이 슴슴해 보이지만 이면에 엄청 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봤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면 자작극인가? 막 보험을 엄청 들어놓고 자작극인가? 아니면 저 안도 사쿠라가 꿈이었나? 뭐 이상한. 그래서 전 남편도 죽이고 현 남편도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두 명이나 막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게 아주 슴슴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르 뭐라고 하셨지? 뭐 피카레스크? 아니, 그 뭔가 찜찜. 이아미스. 근데 뭐 그러니까 찜찜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하자면 요즘에 너무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근친 뭐 친족 살인이라든지 막 등등의 너무 많은 사건들을 뉴스에서 기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사실 지금 한 해가 너무 빨리 가고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나왔던 시점에 제 생각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봤으면 충격이었을까? 근데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온 지 좀 오래됐던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더 자극적인 현실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결론을 추리해 가는 과정들은 재밌었는데 결론이 그렇게 막 충격적으로 뒤통수를 팍 치면서 와 대반전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네. 진짜 나는 솔로가 사람 다 배려놨네.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가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솔로랑 나는 좀 솔로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막 세상은 막 다 살인사건 천지고 근친 천지고. 근데 이제 나는 솔로랑 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기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신문으로 1면부터 이제 뒷면까지 볼 때는 그냥 우선순위 같은 게 물론 뭐 편집하는 사람의 그게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치에 관련된 게 1면에 들어가고 사회면이 제일 뒤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뒷면부터 봤어? 뒷면부터 봤어요. 왜냐면 그게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기사가 보통 클릭순
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면순으로 다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베풀순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뭐 정치 관련된 것도 윗순위에 다 있긴 하지만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사회적인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는 적은데 자극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셈인 거죠. 일종의. 옛날에는 신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TV 뉴스까지는 안 나올 일이니까 모르고 지나갔던 사건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영화보다 그냥 현실이 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막 과정이나 이런 건 재밌었어요. 결론이 근데 막 대단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만 네. 보세요 이제. 나는 솔로 이제 그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솔로랑 솔로는 상관이 있는지는 잘 지금 모르겠지만 뭐 알겠습니다. 개판이 뜨면 뭐 서로 고소고발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뭐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것까지 찾아보진 않아서. 그 두 명이 엄청 서로 고소고발하고 원래 커플이었던 두 명이 서로 고소고발하더라고. 그 사람들 짤이 나는 인스타나 이런데 쇼츠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좀 몇 번 봤거든. 그 서로 네. 알콩달콩하는 장면들. 근데 지금은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욕하고 라이브 방송 서로 켜가지고 서로 욕하고. 되게 제작진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제작진이 살짝 좀 못됐거든요. 살짝 이상으로 못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TV를 볼 때 연예인들도 말실수도 할 것이고 이제 예능 같은 데서 한데 어느 정도 다 정제를 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치. 어느 정도의 그 말실수 같은 거는 다 자르고 우리처럼 버벅대고 이런 것도 잘라주고 그래서 다들 그냥 유창하게 말하고 적당히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는 이게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그런 실수하는 거 그러고 또 이제 일명 여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하지만 다들 연애 과정에서 하고 있는 밀당하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썸 타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밀착 카메라로 다 그걸 보여주니까 그냥 정말 평범한 행위인데도 되게 욕을 먹게 만들어요. 굳이 방송에 다 내보내서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나쁘다. 나는 솔로 편은 요걸로 마치고 네. 다음 영화. 은직이는 빨리 한 주간, 2주간 생각이 좀 바뀌었나? 한번 다시 봤나?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왜 보면 되지? 음. 한 번 더. 아 근데 한 번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한 번 더 볼 만한가? 그렇게 더 재밌었어요? 재미없다기보다 그냥 뭐 조금 보면 기분 나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왜 없습니까? 이 또 세상이 계급사회라는 거 몰랐잖아요. 전 모르고 싶어요, 그냥. 지금 제 이너서클, 아주 돈독한 이너서클 안에서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아스미 남자친구처럼 네. 여기는 내부자들과 외부자들로 우리 대학은 나눠져 있다라는 거 알았냐? 이거 그런 게 있어? 라면서 천진난만해하던 그 내부자. 네. 근데 귀족 출신. 근데 그런 것도 남자친구처럼.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살아보면은 다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맞아요. 특별한 네. 그 뭐 고발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은 내부자입니까? 이너서클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너서클에 속하지 못한 외부자입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이너서클? 이 사회의 외부자? 핵심 이너서클. 아이, 당연히 아니죠. 핵심 이너서클은 더 그래. 저기 검사 빼고. 응? 검사 이너서클 빼고. 뭐 검사? 어떤 이너서클? 그 다음 이너서클. 저보다 조금 더 큰 레이어가 이너서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문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네. 그 정도는 사실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구경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오늘 그 재벌네 집에 갔더니 네.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집 구경 안에서 못 일하시는 해본 것 분들이 그 기생충에서처럼 진짜요? 일하시는 분이
어서들 들어오세요 하면서 기문 열어주고. 아니 저는 심지어 그 성북동에 몇 안 되는 전셋집에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벌집 같은 거에 한 귀퉁이에 살아봤잖아요. 머슴칸 같은 데에 살아봤긴 했는데 문제는 저희 주인조차도 그렇게 완전 그 이너서클에 있으신 분은 아니었나 봐요.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돈을 많은 거랑 그 서클은 또 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뭐 문 열어주시고 이런 분은 모르겠고 그 집도 저는 구경 못 해봤지만 근데 녹물이 엄청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 녹물 좀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집도 나온다고 녹물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일러가 한번 고장이 났어요. 근데 사람을 부르면은 한 20만 원 줘야 될 수 있다고 해서 을지로인가 어디에 저희 남편이랑 뭘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저희 남편 내게 하고 본인이 고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서클은 정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도 이렇게 그 서클 안에 싹 들어가기는 힘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주인네 아줌마네 집 수도관은 다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 같은 집이어도요? 아유, 참. 정말 충격적이네. 네. 아무튼 이렇게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우리가 좀 뭔 얘기하나 하실 건데 이 영화의 저 감독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사회의 어떤 계급화 문제, 계급화 문제. 주인공이 다니는 대학교가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 그 대학교 명문 대학교인데 우리로 치면 서울대라고 치면 서울대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부터 그 서울대 부속으로 쭉 학교를 다녀서 그 서울대에 입학한 진골들이 있고 그걸 내부자들이라고 해 자기들끼리. 성골 아니고요? 성골들이 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걸 내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골이 아닌 진골 느낌도 아닌 한 육두품 느낌의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부 잘해서 온 사람들 로 소수의 내부자와 다수의 외부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수의 외부자들은 이 소수의 내부자를 동경해요. 멋있는 것 같고 쟤네들 뭐 집도 부자고 다들 뭐 학생들인데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학교에 맨날 파티하고 그러니까 부럽겠죠.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이 내부자들은 또 걔네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용납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중에 그 사단을 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당신은 이너서클 안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한 얘기인 줄 알고 앞뒤로 바꿔보세요. 아니야. 근데 그냥, 진짜 요새 이제 저도 애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저런 글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사 갔다며 아파트 브랜드 좋은 데로. 아니 그건 처갓집 있는 데로 간 거고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지. 어쨌든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교육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네. 부모라면은 이게 뭐 애가 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기본을 해야지 뭐 이런 쪽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는 그냥 인맥을 위해서 좋은 데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인맥 유지가 되나요? 아이고, 모르지만 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봐라. 이정재랑 사진 찍잖아. 동창이랑. 그건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지금 나이가 50 넘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근데 그 예전이랑 다르게 뭐 입시가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입시로 바뀌고 중학교 입시로 바뀌고 초등학교를 가야 어떤 중학교를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애초에 심할 때는 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붙어서 근데 그게 진짜 계급을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거죠. 계급을 내가 대물림. 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지난주에 지금 했던 웃지도 얘기라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맞아.
안 웃고 얘기하고 그런 있는데. 얘기 지난주에 안 했단 말이에요. 했어. 어쨌든 그래서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봐, 내용 이거 봐. 없을 줄 알았어 난 뒤에 아니 내용. 이렇게 중간에 흥을 깨셔가지고 할 말이 아니야, 산더미 얘 같았는데. 내가 분명 이거 뭐. 한 얘기 3번 반복하려고 했어. 같은 얘기 3번 반복하려고 했다고 뒤에 내용은 없었는데. 아쉽네. 그래서 그 서울대 부속 초등학교에 지금 넣으려고. 네, 하버드 초등학교. 그래서 그 학군 때문에 이사 간 거죠. 학군이 요나 저나 똑같이 무슨 저같이 뭐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니까 좀 봐달라고 맡기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약쟁이는 또 핵심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래서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 영화가. 어디 감히. 아니 근데 핵심 이너스쿨에 사실 구경을 못 해봤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음. 왜 그 가난까지 다 이렇게 뺏어가려고. 아니 이너서클을 그런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준을. 그냥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너서클이 있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잘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그 제가 전에도 얘기하려다가 그때 못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다 마음에 녹음이 들어줬어? 아니 그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생각해놓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던 얘기 그대로 하라고 막. 근데 그때 얘기하려다가 녹음이 안 되는 걸 알고 그 집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그날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살해를 당한 그 일가족의 부부의 이제 지난 과거들 뭐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 과정은 잘 안 나오고 대학교 때부터 뭐 직장 생활할 때 정도를 주변 사람들, 친구, 동창,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고 진술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인물인데 일치하는 점은 뭔가 신분 상승에 대단한 욕구들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편도 그렇고 살해당한 아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그 성공하기 위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여자 쪽에서는 내부자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네. 남자에서는 어떻게든 인맥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네. 있죠. 네. 근데 막 열심히 살기도 했고 뭐 그래서 둘 다 명문대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인맥도 만들고 좋은 뭐 얘기를 그 성공을 하고 싶어서 또 뭐 기업 회장 딸 같은 사람들이랑 사귀기도 하고 남자는 또 여자도 그 이너서클의 외부자로서는 거기 들어가기 힘든데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뭐 우아하게 뭐 막 그런 게 진술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그 서클에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예 말을 하잖아요. 남자는 나는 정말 막 그렇게 성공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남자애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뻔뻔한지 헤어진 구여친한테 가서 야 니네 아버지 거기 사장님 아니냐 면접 볼 때 면접 볼 수 있게 좀 얘기 좀 해줘라 라는 네. 제안까지 하잖아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그 여자애도 너무 황당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냐. 아무리 네가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 알아도 어떻게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그 남자애가 하는 말이 아니 인맥이 있는데 인맥을 이용하는 게 뭐가 나빠? 라는 완전히 그 성공하는데 모든 게 최적화돼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재벌가 딸답게 나한테 이런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또 흥미가 생겨가지고 잘 해주잖아요. 재미있게. 그럼 아무튼 그랬고 여자 그 살해당한 그 부인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처음엔 되게 우아해 보이고 그냥 얘 자체가 이쁘고 우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은 안 좋은 방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 지위를. 근데 결국에는 이 둘은 결국에는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는 그 이너서클이나 그 재벌가랑 결혼하지 못하고 둘이 만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이너서클을 구경을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냐면 이 둘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막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놓치고 있었잖아요. 뭐 이 사람 되게 성공했던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진짜 순수한 이너서클 사람들 같이는 못됐. 예, 진골이 못 된 거죠. 거기서 보면 그 남자 친구가 어떤 상사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요. 대기업 상사에. 네. 그 일본에서는 엘리트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상사 정도 다니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거죠. 그렇지 뭐, 예. 뭐 삼성 다닌다. 삼성 다닌다, LG 다닌다 되면 그런 거. 그렇게 인정된 건데 그 정도면은 역시 눈이 높다 약쟁이가. 아니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이 드라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자꾸 이 작가님이 너네는 어쩌고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어오르네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라고요. 나 이빨 빠졌나? 라임도 갔나?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신데 아니라고.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신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이게 영화가 지금 얘기하는 그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자, 남자 주인공이랑 여동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굳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릴러의 어떤 말씀하신 장르적인 그런 거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범인을 찾아가는데 마지막에 범인이 뭐 어떤 지금 밝혀진 대로 반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다거나.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계급을 뭐 고발하는, 계급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도 큰 주제로 하나 있고, 또 스릴러적인 장르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뭔가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재미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자꾸 이걸 깎아내리는 거 보니까 이너서클에 대한 공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진짜 이 작가님이 이너서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너서클의 기준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돌 깎는 중이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아니 그래서 양반 나으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네, 저도 지금 문지기님한테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굳이 오빠랑 얘네가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앞에 게 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동안 이제 좀 알려주고 했던 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오빠 동생 간의 관계 또 이 영화의 핵심적인 반전의 키가 되는 요소잖아요. 그게 두 번의 반전이 있잖아요. 범인이 누구였다는 것과 그 범인을 어떻게 하려는 누가 있었다라는 것. 두 번의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을 위해서 이 관계는 분명히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됐고, 근데 그 관계가 왜 묘한 근친의 소재를 갖다가 썼냐는, 그거는 이시카와 케이 감독이 일본 사회 전체에 있는 그대로를 좀 여러 가지 보여주려고 한 것들 가운데 계급 사회도 있었고,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좀 개인화 파편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정신병리적인 어떤 그 사회 신경증 현상 같은 거,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이라든지 근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그대로 있다. 우리 일본이 지금 이렇게 골마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또 같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이제 그게 주제가 뭔가 조금 더 명확해지려면은 알겠어요. 안 할게요. 근친 좋잖아. 근친 좋은데. 근친 좋잖아. 근친 다 좋은데 오잖아. 만약에 오누이가 똑같이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뭐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가가지고 같은 주제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약간 영 딴판인 것 같고 내용이 두 개가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신분 상승, 그래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신분 상승을 하려는 인간의 욕망, 그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 계급화된 사회가 또 그거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와 그 사람들이 삐뚤어진 욕망이 이 사람들은 그 신분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선물하는가, 발생시키는가, 우리 평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도 가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골마 터진 부분들, 뭐 가족의 폭력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밖에서 이런 자극까지 오니 사단이 나지 않냐라는 그 일본에서 벌어지는 그냥 모습 그대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랑 비슷한 면이 있다.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도 일본의 그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영화를 찍으니까 일본 우익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저런 영화를 찍어서 해외에다가 일본 망신을 시키냐. 그 해외 나가서 또 상 받아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일본 우익들한테 아주 천대받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이시카와 케이도 일본의 그런 치부를 여러 가지 면을 다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계급사회 옹호 쩌네. 아니 내가 10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귓등으로 들으시는 거. 그러니까 약쟁이는 저는 그런 저희 이너서클의 이자도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너서클의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거는 이 작가님이 나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너는 잘난 사람이 그래 너 잘났어 약간 요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지. 전혀 이 주제와 맞지 않는 너 한번 걸려봐라 공격이라는 이런 거. 거죠. 예. 몰고 가면서 예, 너 전혀 말 이 한마디 주제와- 잘못해봐라 이런 네. 거. 다 따지면 방송을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럼 여기 이너서클은 그 이너서클이 아니라고요. 정말. 이너서클도 다 크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약쟁이보다 더 좁은 핵심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뭐 이재용이나 막 채태원도 나 거기 껴줘 나 안 껴줄래 막 이러는. 최태원, 이재용을 제외하고 그 다음 바운더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바운더리쯤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다음 바운더리에 또 누가 있고. 있고.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그러면은 저기 먼 이너서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하계 끝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영화에 나오는 이거 이너서클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층층이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약쟁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보시 이 계급 사회가 아주 뼛속까지 내면화되어 있는 약쟁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100번을 해도 듣질 않으시니 조용히 했어요. 지난주에 막 몰려가지고. 귓구멍에 이너서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귓구멍이 이너서클 있잖아요, 그렇게. 네,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꿀꿀꿀 귓바퀴부터 계속 이너서클이 안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약쟁이 좀 맞잖아요. 엘리트 체육인이잖아. 그렇긴 하죠, 사실. 엘리트 체육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본 사회의 어떤 거시기 한 면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탐구. 난 이런 영화가 너무 좋아. 이런 좀 사회파적인 영화가 너무 좋아요. 응? 어떤 파? 사회파. 사회파? 사회파랑 그 뭐죠? 무슨 의미예요? 사회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 있는 단어예요? 있는 단어죠. 사회파 감독. 최고의 사회파 감독 켄노치. 우리나라에는 뭐 정지영 감독 같은 분들 사회파 감독이라고 합니다. 우행록 어리석은 자들의 기록. 저는 뭐 이거 한남자도 물론 재밌었지만 저는 이게 이시카와 케이 감독이 아직까지는 최고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천을 할 만하죠? 그냥 취향 탈 것 같아요. 취향 탄다고? 안 봐도 되니. 안 봐도 된다고? 굳이 뭐 근친 나오는데? 아니 군침 나오는 그건 게 좀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다른 더 좋은 컨텐츠 영화를 보시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쾌활하고 그을린 사랑 그런 건 있잖아요. 그을린 사랑도 그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야미스지 진짜 그것도. 그쵸. 네, 그런 거지. 약간 좀 몸비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을린 사랑은 어떤 시대의 슬픔 안에서 사람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이 개인의 고통이 너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간 것 같아. 개인의 고통. 그래서 보는 동안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이거 나 연극으로도 봤거든요. 연극은 더 재밌어. 물론 그건 뭐 누가 연극했고 누가 연출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어떤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는 그 지금 오늘 한 영화가 조금 더 심도가 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개인의 초점을 맞췄다면 이거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역시 근친 영화 전문가. 다음 한번 순위 한번 쭉 이렇게 내주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연말 스페셜로 그 한번. 진짜 유튜브 하면은 뭔데? 알고리즘 한번 타고. 그러면 그러겠는데요? 다음은 각자 다음 아니, 최고의 다음은 최고의 근친 3개씩 뽑아와. 다. 아 나는 근친은 최고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한 20 동안 봐 이제 찾아서. 올드보이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오 음. 맞네. 저는 근린사 벌써 다 나왔네. 올드보이밖에 이거 생각 안 올드보이 나. 그런 사람. 각자 그 외에 다 3개씩 뽑아. 아씨 놈들 아주 그냥 다 이제 임무를 줘야겠어. 자 다음 영화 더 킬러.